안녕하십니까. 오늘 백제무왕 행착길 TV, 백제무왕 행착길 TV 1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 관람객을 왕같이 대접합시다 입니다. 백제 무왕이 건립한 미륵사에 오는 관람객을 최대한 잘 모시자. 그래야만 그 분들이 다시 전북 익산 미륵사를 다시 찾아오게 된다.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역사 유적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는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에 건립된 거죠. 서기 63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미륵사보다도 늦게 건립된 경주의 불국사와 못지않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절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찰 중에 10대 사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례 화암사라든가 순천의 송광사라든가 그리고 합천의 해인사라든가 이런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절에 비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보다 더 오래된 그리고 최대의 사찰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는 어떤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구태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50조 원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100조 원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의 절은 그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전북 익산의 어떤 랜드마크, 전북 익산의 심장이라고 할까, 영혼이라고 할까. 그래서 전북 익산은 미륵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미륵사가 전북 익산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익산 시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북 익산은 미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북 익산의 운명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사가 잘 되면 익산도 잘 되는 것이고, 미륵사가 잘 되지 못하면은 익산도 잘 못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륵사가 그러면 왜 전북 익산이 뭐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어떤 인구 소멸이라든가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데 전북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전북 익산도 인구가 예를 들어서 35만에서 30만으로 지금 현재는 26만 대를 겨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북 익산이 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느냐. 그 좋은 여건 하에 있는 전북 익산. 그러니까 미륵사가 있고 왕궁 유적지가 있고 사통 오달인 익산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이 왜 자꾸 쪼그라드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미륵사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은
현재 미륵사의 경제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의 30%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게 30% 수준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전북 익산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미륵사에 와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탑만 덩그러니 2개가 있다. 탑만 덩그러니 2개만 있다. 그리고는 별게 없다. 너무 황량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 혹서기가 길어졌잖아요. 그게 1년 중에 한 6개월이 혹석입니다.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낮에 아주 뜨겁죠. 그래서 이제 미륵사를 관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늘 누구나 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오면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익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륵사지 안에를 먼저 보면은, 미륵사지 안에 보면은 어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무 길이 없어요. 그냥 허벌판입니다. 그리고 또 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미륵사가 워낙 미륵사는 6만 평에 달하는 커다란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니다 보면은 어떤 그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또 쉴 곳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뜨거운 혹석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어떤 쉼터가 중간에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나무 길이 없고 쉼터가 없다. 그래서 미륵사지 안에 관람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륵사의 바깥에는 어떠냐? 미륵사 바깥도 허허벌판입니다. 미륵사 바깥에 예를 든다면은 특히 이제 미륵사를 오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은 그 미륵사 바깥에 어떤 상가 단지가 없다 보니까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사 바로 앞에 바로 근처에 먹고 마시고 자는 시설이 부재하다, 없다 이거죠. 아예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륵사를 한참 벗어나야 금방 읍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륵사만 잠깐 보고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 머무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사의 현재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만을 그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오고 나서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역사 유적지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륵사 근처의 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륵사를 사랑하는 모임, 저희 모임에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국가유산청하고 익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미륵사지 안에 관람 환경을 개선하자. 그래서 이제 이열로 이렇게 가로수같이 이열로 나무 길을 만들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게 걷는 길을 1.7km 관람로를 조성을 하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쉼터가 있어야 한다. 휴게 편의시설, 찻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수차례
지난 3년간 건의를 했고,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금년에 이제 미륵사지 안에 나무 길과 쉼터를 건설하기 위한, 건립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아마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천만다행이고, 이것이 아주 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야말로 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 그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설계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미륵사지 안을 방문한 관람객이 힘들지 않게, 야, 정말 미륵사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꼭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꼭 보여줘야 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미륵사지 안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미륵사지 바깥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미륵사지 그 앞에는 주차장을 익산시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을 널찍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주차장에 어떤 관람객이 평상시에 뭐 주말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꽉 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남쪽에 남쪽에 722호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방도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륵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할까. 그 722호 지방도 아래쪽은 과감하게 개발을 해야 한다. 과감하게 미륵사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 영역 구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가 거리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잘 수 있는 한옥 호텔이 들어서고, 또 미륵사 주변에 와서 살고 싶은 주민들, 국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아파트도 건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국가유산청하고 익산시에 건의를 하려고 현재 우리 미륵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이 익산에 가면은 미륵사 문화 역사 마을이 있다. 미륵사 문화 역사 마을이 있다. 이게 전주 한옥마을을 보고, 그리고 익산에 가서 문화 역사 마을을 가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이 문화 역사 마을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 1km 정도의 상가 거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한 500실 규모의 어떤 한우 호텔이 들어서고, 그리고 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은, 물론 뭐 문화유적지다 보니까 한 10층 정도 아래로 재야겠죠. 10층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는 은퇴 후에 미륵사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노후를 즐기겠다, 지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륵사 앞에 아파트를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관광지, 역사 관광지를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미륵사도 살고 그리고 익산의 그 인구 유출이라든가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미륵사의 복원입니다. 그 미륵사의 복원도 단계적으로 우선 제일 먼저로는 그 사찰의 그 회랑, 이게 울타리 입격이죠. 회랑을 먼저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금당이 3개가 있었는데 금당도 하나, 둘 이렇게 3개를 복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목탑을 복원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륵사는 전국적인 역사 명소로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안, 그러니까 미륵사 문화역사 마을의 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14차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15차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